철썩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황 회장은 눈앞이 번쩍하면서 고개가 돌아갔고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임순이가 황 회장의 뺨을 거세게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임순이의 호통이 이어졌습니다. 아들 보낸 걸로도 모자라서 손자까지 죽일 셈이야. 임순이의 불호령에 황 회장이 충격을 받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낡은 요양원 복도를 따라 걷는 강명자는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때문에 몸이 으슬으슬 떨렸지만 마음속 초조함은 더 심했습니다. 한 방 한 방을 확인하던 강명자는 끝구석 방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허름한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것은 병원복을 입은 임순이의 앙상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강명자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여기 계셨네. 엄마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임순이는 천천히 돌아서더니 한참 동안 말없이 강명자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눈빛에는 반가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명자 역시 할 말을 잊은 듯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 참고 있던 눈물이 임순이의 눈가에서 먼저 떨어졌습니다. 임순이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침대가로 놓인 낡은 담요를 꽉 쥐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딸만 고생시켰지. 힘들었지? 괜히 내가. 강명자는 울컥하며 앞으로 다가가 임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에 온기가 너무 부족해 보였습니다. 강명자는 곧 가방에서 두툼한 담요를 꺼내 넓게 펼쳐 임순이에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엄마 안 놓을 거야. 엄마가 왜 이런 데서 이렇게. 임순이는 담요 속에 파묻히듯 자리에 앉아 슬쩍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뺨을 손등으로 닦아내려 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강명자는 그런 임순이 곁에 천천히 앉아서 임순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요양원의 형광등 불빛 아래 두 모녀는 긴 세월 동안 묵혀둔 회한을 토해내듯 흐느꼈습니다. 강명자는 간신히 흐느끼는 목소리로 결심을 밝혔습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같이 가자.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게. 내 옆에서 편히 쉬어. 임순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명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울었습니다. 서로를 잃지 않으려는 애틋함이 요양원 복도에 고스란히 번졌습니다. 강명자는 이번엔 절대 엄마를 놓지 않는다라는 결심을 다시금 품었습니다. 그리고 임순이를 데리고 떠나기 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요. 내가 엄마 꼭 지켜줄게. 임순이의 눈에서 마지막 한 줄기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흐릿한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은 끝내 굳은 의지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임순이는 강명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안방에 마련된 따뜻한 이부자리에서 쉬고 있을 때 밖에서 조심스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구단수였습니다. 낯설지만 반가운 얼굴을 마주한 임순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단수는 침대 옆에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시는 어디 가지 마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임순이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구단수의 팔을 살짝 잡고 말했습니다. 어이구, 그래 고맙다 단수야. 근데 왜 이렇게 점잖게 굴어? 구단수는 머쓱해하며 웃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공이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할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순이는 듣자마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곧 입가에 한박웃음을 번지게 했습니다. 그래, 예쁜 우리 공이라면 좋지. 얼른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 할머니 임순이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구단수는 작은 웃음과 함께 다부진 목소리를 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엄청 떨려요. 할머니가 반대하실까봐 걱정했거든요.
임순희는 주름진 손으로 구단수의 팔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반대하겠니? 맹공에 잘 챙기고 행복하게 살아. 둘 다 이제 어른이잖니. 세상 힘들어도 둘이 합심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 구단수는 할머니 임순희의 격려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임순희는 계속해서 부드러운 시선으로 구단수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가족의 일원인 듯 임순희는 오래전부터 구단수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공희가 어떤 앤지 나도 안다. 그 맹랑하고 씩씩한 성격이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구단수는 얼굴이 약간 달아오르듯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공희 믿어요. 앞으로도 할머니께 잘할게요. 건강하셔야 돼요. 임순희는 고맙다며 기쁜 웃음을 지었고 손을 흔들어 구단수를 배웅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이 나눈 따뜻한 기운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할머니 임순희는 오래간만에 느끼는 가족의 다정함에 가슴 한편이 훈훈해졌습니다. 오드리는 강명자의 집에 잠시 머물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나절 창밖으로 밝은 햇살이 들어오던 중 느닷없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황 회장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황 회장은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강렬한 눈빛으로 주변을 쓸어보았습니다. 네 짓이지? 네가 단수 꼬셔서 나한테 대들게 한 거지. 이번엔 진짜 한국에서 못 들어오게 해버릴 거야. 황 회장은 거칠게 소리치며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오드리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길 없었지만 억지로 눈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드리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대로 불똥이 구단수에게 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뒤엉켰습니다. 황 회장은 더 매섭게 오드리를 몰아세웠습니다. 어디서 뻔뻔하게 또 기어들어왔어? 내 손자 인생에서 아예 사라져도 모자랄 판에. 오드리는 짧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황 회장은 숨도 쉬지 않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내게서 손자를 빼앗아가다니 절대 용서 못해. 오드리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고 조용히 대답하려 했지만 황 회장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은 채 언성을 높였습니다. 네가 내 아들까지 죽게 했잖아. 이제 내 손자도 죽일 셈이야? 오드리는 이 말을 듣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죄책감이 가슴속에서 되살아난 느낌이었습니다. 황 회장의 극단적 태도가 두려우면서도 구단수를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황 회장은 분노가 풀리지 않는 표정으로 서성이다가 오드리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빨리 결정해. 네가 알아서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쫓아내든지. 두 번 다시 이 나라에 발도 못 붙이게 해줄 거야. 오드리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구단수를 지키기 위해선 물러나는 게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황 회장은 더 소란을 피우고 싶었지만 이내 중성이나 다른 사람이 들어올까 싶어 슬그머니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오드리는 얼어붙은 채 꼼짝도 못했습니다. 뺨에 남은 황 회장의 모진 말이 파도처럼 가슴속을 휘저었습니다. 이미 죽음을 앞두고 무서울 것 없다고 생각한 임순희는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 황 회장이 집에 들이닥쳐 구단수를 끌고 가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결국 황 회장이 또다시 찾아왔을 때 임순희는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황 회장이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역시나 큰 소리를 내며 오드리를 찾기 시작하자 임순희가 빠른 걸음으로 막아서며 손바닥으로 황 회장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이봐, 정신 좀 차려. 아들 하나 잃은 걸로 도모자라 손자까지 망칠 작정이야? 뭘 그렇게 잘났다고 혼자 막 날뛰어. 임순희는 한치도 흔들림 없이 황 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살집이 빠져 앙상해진 얼굴에 분노가 그대로 서려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임순희의 행동에 너무 놀라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뺨에 선명한 화끈거림이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 충격으로 정신이 잠시 아득해졌습니다. 너, 뭔데 감히? 하고 반발하려 했지만 임순희는 전혀 기죽지 않고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네가 만든 고통을 어디까지 반복할 셈이야? 아들까지 그렇게 보내놓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려? 황 회장은 화를 내고 싶었지만 임순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전혀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임순희는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내가 눈 감기 전엔 단수 절대 건드리지 마. 그리고 오들이 괴롭히는 것도 그만둬. 내가 얼마 못 살지도 모르는데 이런 꼴 그냥 보고 있겠어? 황 회장은 그 말에 흔들리는 눈빛으로 임순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렇지만 입술을 꽉 문 채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손자까지 죽이려 드냐라는 날선 문장이 귓가를 맴돌며 온몸을 떨리게 했고 황 회장은 차마 더 버티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황 회장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걸 느끼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렇게 내뱉고는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임순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방문에 기댔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할 말은 전부 했다는 만족감이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구단수와 오드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임순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황 회장은 임순희의 불호령에 완전히 제압당한 채 정신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당에 혼자 앉아있던 황 회장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순희가 뺨을 때린 일을 떠올리면 화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잘못을 깨달은 기분이 스멀스멀 밀려왔습니다. 그때 구단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좀 괜찮으세요? 황 회장은 흠칫 놀라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황 회장은 무뚝뚝하게 대꾸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제야 할미를 들여다볼 생각이 든 거야? 구단수는 황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엄마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공희도요. 둘 다 저한테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제발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황 회장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한 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나를 혼내준 적 있었나? 아무도 내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내가 늘 옳다고만 믿고 달려왔어. 결국 잘못된 길을 혼자 내달린 거지. 황 회장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구단수가 이렇게 직언을 하니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임순희의 뺨 세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불현듯 눈가가 뜨거워져 황 회장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단수는 용기를 내어 황 회장 옆에 다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황 회장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실 무서우셨죠? 또 저를 잃을까봐 그러신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받아들이시면 어떨까요? 황 회장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뚝 떨어뜨렸습니다. 단수야,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무 독단적이었어. 손자까지 잃을까봐. 자꾸만 너를 움켜쥐려 했어. 구단수는 황 회장의 떨리는 손을 살며시 감싸쥐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엄마 받아주시면 할머니 마음도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황 회장은 뺨에 남은 임순희의 손자국을 가만히 만지며 다시금 흐느꼈습니다. 한참 지난 뒤에야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네. 오드리를 불러야겠어. 구단수는 황 회장을 껴안고 감사합니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황 회장은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토해내며 비로소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 같은 화해의 기운이 마당에 감돌았습니다. 구단수는 황 회장이 직접 오드리에게 사과하겠다는 말을 듣고 곧장 오드리를 찾았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떨어진 생각에 잠겨있던 오드리는 구단수가 환하게 달려오자 왠지 불안과 기대가 교차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단수는 숨을 고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드디어 반성하셨어. 이제 엄마한테 직접 사과하신대. 오드리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깊게 들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아직도 믿기지 않아. 이게 꿈이 아닌가 싶어. 오드리는 오래전에 받았던 상처 탓에 황 회장을 선뜻 마주할 용기가 없었지만 구단수의 눈빛에서 희망이 돋아났습니다. 구단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지켜줄게. 이제 더는 숨어 살 필요 없게 만들 거야. 오드리는 그 말에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러움이 떠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반쯤 흐려진 시야로 구단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미안해. 엄마가 다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그랬어. 구단수는 오드리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었잖아. 그땐 어쩔 수 없었고.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 나도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 대한 회한과 미안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지난 날을 정리하며 이제부터라도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드리는 마지막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며 정말 이게 꿈 아니겠지라고 혼잣말하듯 되뇌었습니다. 조금 뒤 두 모자는 손을 꼭 맞잡고 황 회장에게 갈 준비를 했습니다. 혹여 황 회장이 마음을 바꿀까 긴장도 됐지만 적어도 구단수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버틸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구단수는 마당 너머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도 우리 갈라놓지 못할 거야. 오드리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거리다가 살며시 웃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따스한 햇살 사이로 부는 바람처럼 두 사람은 오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진아가 보낸 메시지에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 되면 와. 할 말 있어. 서민기는 이미 지난 감정이라 생각했지만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약속 장소에 나갔을 때 강진아가 먼저 등장해 있었습니다. 왔네. 강진아가 싱긋 웃으며 다가오자 서민기는 무뚝뚝하게 몸을 뒤로 뺐습니다. 뭔데? 그냥 문자로 말하지 그랬어. 강진아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서민기의 팔을 살짝 스쳤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경계해? 우리 옛날로 돌릴 수 있잖아. 네가 원하면. 서민기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속으로 이미 끝난 사이라고 되뇌었지만 강진아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린 이미 끝났잖아. 나 공이랑 결혼한 사람이야. 이제 유부남이라고. 강진아는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전부 포기할 생각이야? 당신 마음은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서민기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더욱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진아의 말은 은근히 서민기를 다시 흔드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강진아를 바라보던 서민기는 눈길을 피하며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미안한데 나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강진아는 뒤에서 작게 비웃었습니다. 네가 진짜 뭘 원하는지 잘 생각해봐. 괜히 감정 억누르다가 나중에 터지면 더 힘들걸. 서민기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몰려왔지만 서민기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미 결혼한 몸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과거가 다시 스며드는 듯해 더더욱 당혹스러웠습니다. 맹공이는 몇 주 전부터 서민기가 외박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민기의 태도는 성의가 없었고 자꾸 핑계로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손에 들고 있던 맹공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 팀장님, 또 늦으셨네요.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민기가 들어오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야근했어. 피곤하니까 그냥 잘래. 맹공이는 자세히 물어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서민기를 향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민기는 신발을 벗으며 맹공이를 힐끗 보더니 억지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 다음 주도 아마 야근해야 될 거야. 맹공이는 빈말 같은 그 한 줄의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이미 서민기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놓고 묻지는 못했습니다. 한층 복잡해진 마음으로 맹공이는 서민기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야 겨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얼음물에 손을 담근 듯 손가락이 차가워졌습니다. 서 팀장님 정말 이러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사람이 변할 줄이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다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언젠가 구단수가 건넨 너 잘 지내냐? 라는 짧은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든든한 편이었던 구단수와는 달리 서민기는 어느 순간부터 무뚝뚝했고 둘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주말 아침 서민기는 또다시 전화를 받으며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맹공이는 멍하니 창문 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왠지 텅 빈 듯 했습니다. 맹공이는 씁쓸함을 주체하지 못한 채 구단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물음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지만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맹공이는 서민기의 거짓말에 익숙해지기보다는 스스로 무감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힘든 현실을 견디는 방식이 무뎌지는 것이었습니다. 맹공이는 혼잣말로 좀 서글프네요 라고 내뱉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맹공이는 복사기를 이용하려 서류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건너편에서 강진아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오자마자 강진아가 반말로 물었습니다. 서민기 어제 잘 들어갔어? 맹공이는 아무 감정 없는 시선으로 강진아를 바라보다 해요체로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서 팀장님이 어제 언제 들어오셨는지 잘 몰라서요. 강진아는 눈살을 찌푸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둘이 부부라면서 몰라? 어젯밤에 통화도 안 했어? 맹공이는 서류를 가슴 앞으로 끌어안고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별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별로 관심도 없고요. 강진아는 의도적으로 맹공이를 자극하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네 남편 사랑 안 해? 웃긴다. 관심도 없으면서 내 남자 뺏은 거야? 맹공이는 되찾아 가시든지요라고 말할 뻔했지만 차마 그렇게 대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무표정하게 강진아를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서 팀장님 문제로 저 자극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강진아가 발끈하며 손으로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렇게 목석 같은데 어떻게 민기를 차지했는지 신기하네. 맹공이는 싸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민기를 가져가고 싶다면 가져가라고까지 생각할 만큼 이미 모든 게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심한 태도가 오히려 강진아를 더욱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강진아는 비웃듯 민기 안 붙들 거야? 그래, 네 맘대로 해. 난 할 만큼 했거든이라고 내뱉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맹공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묵묵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강 팀장님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듯한 무심함이 강진아에게 더 큰 자괴감을 남겼습니다. 복도에 남은 맹공이는 다시 서류를 품에 안고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민기와 강진아의 관계가 본래 이랬다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맹공이는 이제 그 누구도 탓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던 늦은 시각, 구단수는 맹공이 집 앞에서 조용히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이 살짝 열리자 맹공이가 깜짝 놀란 얼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단수야, 여기서 뭐해? 구단수는 그 목소리에 안도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공이야, 그냥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 해서. 두 사람은 서로 반말로 부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정하게 통성명을 주고받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맹공이가 고민하듯 망설이다가 문간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왜 찾아와? 나 결혼했잖아. 구단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낮은 음성으로 답했습니다. 그래도 공이야, 할 말 있어. 우리 진짜 추억 많잖아. 근데 왜 이렇게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일까? 맹공이는 가슴속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구단수의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침묵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뗐습니다. 넌 알잖아. 나 지금 서 팀장님이랑 살아. 근데 잘 모르겠어. 내 마음이 뭔지도. 구단수는 간절히 바라보듯 맹공이를 향해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포기 못하겠어, 공이야. 난 기다릴게. 네가 힘들 때마다 달려오고 싶어. 맹공이는 쓰린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 잘못된 거 알잖아. 형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구단수는 답답함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지. 근데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 공이 웃는 거 보면 나 뭐든 다 해주고 싶어져. 둘 사이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가로등 빛이 흔들리며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결국 맹공이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가. 난 네가 다치는 게 더 싫어.
문이 닫히자 구단수는 문 너머에 서서 마치 얼어붙은 사람처럼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막이 하나에 의지한 채 맹공희의 그림자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꼭 널 기다릴게 하고 작게 중얼거리는 구단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짙은 저녁 공기가 깔린 도심 한복판, 서민기는 지하 주차장에서 내려왔습니다. 옆에는 강진아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강진아가 먼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기, 요즘 너 왜 이렇게 싱거워졌어? 예전 같지가 않아. 서민기는 못마땅한 시선으로 강진아를 흘겼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자. 이런 관계는 옳지 않아. 강진아는 코웃음을 치듯 미소를 지으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까 공희한테 사진 몇 장 보냈어. 너랑 나랑 같이 있었던 거 다 찍어놨거든. 서민기는 순식간에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해? 미쳤어? 강진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우리 둘이 밤 보낸 거 다 증거로 남아있단 말이야. 서민기는 분노와 후회가 교차되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 진짜 무섭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강진아는 서민기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무섭지?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근데 너도 잘 생각해. 나한테 빠진 건 네 의지였잖아.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서민기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가 괴로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도망치고 싶었나 봐. 공희한테서 현실에서. 강진아는 그 목소리에 미묘한 연민이 섞인 걸 느꼈는지 표정을 굳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젠 도망갈 수 없어 서민기. 이미 공희한테 다 전했으니까. 서민기는 한숨을 내쉬며 벽에 기대 섰습니다. 이대로 더 버티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공희에게 거짓말을 했고 강진아에게 흔들렸으며 결국 모든 사실이 드러날 판이었습니다. 강진아는 휴대전화를 손끝에서 빙글빙글 돌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결정해. 우리 사이 진짜 끝낼 건지 아니면 예전처럼 돌아갈 건지. 서민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자포자기하듯 불빛도 희미한 주차장 한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강진아는 힐끔 서민기를 바라보더니 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쌀쌀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맹공이는 서민기와 치열한 말다툼을 벌인 뒤 거칠게 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어디론가 도망치듯 달리다 결국 어둑한 가로등 밑에서 멈춰섰습니다. 눈물이 차오른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 멀리서 구단수가 보였습니다. 구단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공희야,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맹공이는 한참 참았던 울음을 토해내듯 흐느끼면서 털어놓았습니다. 단수야, 서민기가 딴 여자랑 바람났어. 그게 강진아였어.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구단수는 말없이 맹공희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미 울컥하는 마음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는 맹공희를 바라보며 잠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맹공희는 엉엉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구단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다 착각이었나 봐.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구단수는 조용히 맹공이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동안 힘들었지? 괜찮아. 혹시 이혼할 생각이야? 맹공이는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리된 상태였고 남은 건 절차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포옹한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몸을 파고들었지만 서로를 감싸주는 체온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러다 구단수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송 끝날 때까지 내가 네 편이 돼줄게. 날 믿어. 맹공이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 벌써 무너졌을 거야. 구단수는 흔들림 없이 맹공이를 바라봤습니다. 여러 해 동안 쌓아온 우정과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이 순간만큼은 맹공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맹공이는 울다가 지친 목소리로 그러나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 안 도망칠래. 확실하게 이혼하고 자유로워질 거야. 구단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볼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맹공이는 한 발 한 발이 무겁지만 구단수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작은 용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길고 길었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맹공이는 서민기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서류가 정식으로 처리된 날 맹공이는 허탈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집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구단수가 다가왔습니다. 공희야, 드디어 끝났어? 맹공이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응, 드디어 다 끝났어. 근데 이상하게 후련하면서도 좀 허전해. 구단수는 조용히 맹공이 곁에 섰습니다. 길어진 머리카락을 넘기면서 맹공이의 얼굴을 살폈고 한참 망설이다가 맹공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공희야, 나 앞으로 평생 네 옆에 있고 싶어. 괜찮겠어? 맹공이는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친구처럼 의지했던 구단수였지만 어느새 마음속에서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당장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없자 구단수가 긴장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같은 거 거창하게 말하고 싶진 않아. 그냥 네 옆에서 평생 같이 울고 웃고 싶어. 이번엔 절대 놓치고 싶지 않거든. 맹공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단수야, 나도 그래. 많이 상처받아서 조금 무섭긴 해. 그래도 너라면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안도와 설렘 그리고 깊은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맹공이가 손을 꼭 쥐자 구단수는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행복해지자, 공희야. 맹공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과 웃음을 함께 머금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유로운 하늘 아래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도 후회도 있었지만 이제 서로 손을 맞잡고 걸어갈 미래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길을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담긴 것은 어렵게 쟁취한 자유와 새로 움트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맹공이는 조용히 구단수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단수야. 나도 네 손 놓지 않을게. 구단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발을 맞춰 걸음을 뗐습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밤 공기를 한층 달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눈물 대신 환한 미소로 채워질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